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균입니다. 저희 엔비디아를 다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1월 포트폴리오에 있는데요. 저희 엔비디아가 사실 6, 7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좋게 봤던 AI 소프트웨어나 테슬라 등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3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과 같은 물리적인 AI의 성장을 새로운 포인트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블랙엘 기반의 그래픽 카드가 새로 출시된다. 이것은 항상 중요한 이벤트였다. 세 번째, 이 본업에서 빅테크들의 투자 목표와 투자 지출이 상향되면서 본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오히려 그 성장성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이제 CES를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1월 7일부터 CES가 시작되는데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6년 만에 합니다. 2019년부터 처음으로 6년 만에 기조연설을 이제 메인 스피커로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할 거예요.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로봇 산업의 부각과 그 로봇의 플랫폼 승자가 될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지컬하니까 이게 움직이는 뭐 로봇 팔이나 이게 기계를 생각하는데 엔비디아가 왜 로봇일까요? 사실 로봇에도 중요한 건 뇌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로봇을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 위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많이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 본업은 굉장히 사실 좋았어요. 2024년 내내 좋았는데 24년 상반기가 더 높은 성장률이 아무래도 있었고 하반기에 좀 쉬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게 뭔가 더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젠슨 왕 CEO가 조금씩 얘기하고 있던 것이 피지컬 AI로의 전환이에요. 저희가 디지털 AI라고 하죠. 이제 디지털 AI는 기존에 챗 GPT에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AI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면 이 피지컬하게 정말로 움직이고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로 그것을 구현하듯이 이제 엔비디아는 로봇 플랫폼으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로봇을 산업용 로봇도 있겠지만 일상생활, 컨슈머 로봇, 이 컨슈머 로봇이 사실 개수로는 나중에 엄청 커질 거로 보이는데 그 컨슈머 로봇의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CES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젠슨 왕이 작년에 이제 손정희 CEO와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럴 때 거기 AI 대담을 했는데 그때 AI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퍼스널 에이전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얘기하고 있던 이제 피지컬 AI의 전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요. 디프 텔러라고 엔비디아 로봇 부문 부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한 거는 피지컬 AI가 드디어 디지털 AI에 있어서의 챗 GPT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 게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누구의 발명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쌓이다가 어떤 모멘텀이 딱 발생하면서 이 성장이 폭발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무슨 어떤 뭐 모바일 혁명, 뭐 컴퓨터 혁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 혁명이 딱 나오면서 AI가 우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이 피지컬하게 움직이는 정말 물리적인 AI가 이제 혁명이 시작될 그 순간에 거의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가 투자의 포인트니까요. 보시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주제로 이번 CES에서 주요 주제로 로봇에 대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번역 기사에 보시면 새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로봇이 돌아가려면 당연히 로봇 움직이기 기계 팔도 필요하겠지만 이 컴퓨터랑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칩을 만들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제슨 토르, 이 새로 이름 붙인 거예요. 제슨 토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했어요. 이 제슨 토르는 최신 GPU 기술로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요.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소형 컴퓨터를 로봇의 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AI의 발전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확장성 높은 플랫폼으로 소비자용, 산업용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소형 로봇,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작은 로봇에까지 다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제슨 토르라는 소형 컴퓨터를 때맞춰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작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엔비디아 아이작 랩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쓸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가 쿠다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잖아요. 쿠다 소프트웨어로 GPU의 플랫폼을 선점했죠. 이 소프트웨어를 이쪽으로 개발하게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면 개발자들이 이쪽에 다 모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AI 로봇도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거죠. 만들어줄 수 있는 기계 만드는 회사는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과 컴퓨터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가 할 일이잖아요. 이게 아이작 로봇공학 플랫폼을 보시면 로봇을 훈련하기 위한 로봇 러닝, 시뮬레이션, AI 모델 구동 이런 걸 다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로봇을 위한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다 갖춘 거죠. 지금 이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을 개발한 업체들 많아요. 중국의 그 BYD, 자동차 만드는 BYD가 아니라 그 계열의 BYD 일렉트로닉스 이런 데서도 막 만들고 있고요. 국내 회사들도 엔비디아의 플랫폼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로봇 못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보다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로봇에도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피규어라는 회사 아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면 피규어라고 로봇으로 주목받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셔도 엔비디아 옴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과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결국 로봇을 만드는데 첫 번째 버전 출시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피규어 2가 출시되었다. 대화형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얘기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이런 개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스타트업이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마치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 핸드폰이 여러 회사가 핸드폰 기계는 만들고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이 플랫폼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쉽게 만들게 된 것처럼 이 엔비디아는 로봇에서 이런 역할을 AI 데이터 센터에서처럼 또 한 번 성공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문제는 로봇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니 이게 그림은 되게 좋은데 이 대량 생산이 되겠느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사실 자회사들이 지금 로봇팔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실 정말로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은 크게 산업화가 됐습니다. 일본에도 많이 있고요. 미국의 라그 오토메이션, 유럽의 ABB 이런 회사들 보시면 이미 대기업이고요. 매출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 현대차 공장인데 어디는 공장 가면은 막 로봇이 팔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잖아요. 사람보다 잘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 폭발적 대량 생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컨슈머 로봇을 보는 거예요. 컨슈머 로봇, 그러니까 사람 같은 로봇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것은 아직 대량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량 매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출 대비 이익 대비로 밸류에이션할 주식적인 가치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야 로봇 할 거야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숫자로 나중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라도 숫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펀더멘탈로 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될 것이냐 꼭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테마가 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게 되죠. 이 대량 생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젠슨 황의 말과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이제 참조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젠슨 황은 기술의 플라이휠을 중요하게 씁니다. 플라이휠 돌아가는 거잖아요. 플라이휠 어떻게 돌아가냐? 기술이 발전돼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대량 생산이 되면 매출 발생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연구개발 자금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연구개발로 기술적 돌파를 또 이루고 또 대량 생산, 대량 매출이 일어나고 또 연구개발 비용이 또 투입됩니다. 이런 플라이휠이 돌아가야 어떤 산업이 발전한다 이건데 이 플라이휠이 돌아갈 정도로 로봇이 대량 생산될 것이냐 그냥 재밌는 거냐가 아니라 대량 생산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분야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로봇인가요? AI 뇌를 가져서 자율주행을 하고 스스로 주차하고 돌아와서 사람을 태워가는 이런 로봇은 이런 자동차는 이 로봇의 영역에 있죠. 저희 아기도 이렇게 로봇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로봇을 보면은 재밌는 게 대부분 로봇 장난감은 전부 다 자동차로 변신합니다. 꼭 자동차가 로봇이 돼야 그렇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자동차와 로봇은 사실 굉장히 닮았어요. 자동차는 이제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고 뭐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안에 정보 시스템도 탑재해서 하면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자동차가 로봇 같지 않았던 이유는 제 생각에 사람이 운전하니까요. 그냥 기계가 기계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면 자동차는 로봇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첫째로 젠슨 황이 얘기했습니다. 이 로봇이 가장 먼저 대량 생산될 로봇이다. 왜냐? 200년에 걸친 대량 생산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대량 생산을 로봇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드론이요. 드론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드론이
하늘의 공간이 무한하다. 그 무한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왜 이게 잘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어렵지만 만들고 나면 이 로봇은 무한한 적용 가능성이 있고 이 로봇이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편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이게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리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로봇터는 테슬라고요. 그다음에 드론의 로봇터, 하늘에 사람을 수송하고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회사 아처 에비에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저희가 얘기하는 또 인간형 로봇은 또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술 발전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젠순왕 CEO가 그 CES에서 로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두 번째로 항상 관심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라인업 발표입니다. 이번 CES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RTX 50 라인업이고요. RTX 5090, 5080입니다. 5090이 5080에 훨씬 비싸고 성능도 2배 이상인 최신형 최고급 GPU죠. 10월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스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 5090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32기가 GDR7 메모리 늘어나고 거의 600W에 달한 전력 소모, 옛날에 450W 수준의 전력 소모를 했었는데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력 소모 요구도 늘어나지만 그에 맞춰 냉각 효율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AI 문제도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냉각 시스템을 엄청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소모는 높지만 냉각 효율이 높고 훌륭한 GPU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비쌉니다. $1,900, 1990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000 되는 이런 GPU가 나와요. 쉽게 사다 쓰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워낙 커졌어요. 사실 옛날에 저희 옛날 기억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게임과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게임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너무 커져서 이 GPU의 중요도는 엄청나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 엄청나게 높은 사양의 GPU가 출시돼서 이제 추가 매출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상상을 해보면요, 이 PC용이잖아요. PC용, 게임용 이런 경우로 GPU가 들어가는데 이 소형 이제 피지컬 AI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로봇이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다니는 작은 로봇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로봇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블랙웰이 들어갈 것이냐. 어쩌면 이런 PC용 GPU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로봇의 장점? 개수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장점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투자한다지만 이 로봇 하나하나는 비싸지 않죠. 그렇지만 개수가 무지무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 로봇이란 게 꼭 휴머노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 로봇들이 AI를 탑재하게 된다면 이런 GPU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런 GPU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격은 낮지만 보통 GPU보다 훨씬 비싼 이 GPU가 이 상당한 규모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아직은 가시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도 로봇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봇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상력이 뛰어나신 또 일론 머스크 CEO가 한 말인데 로봇에 대한 개수를 얘기를 했어요. 한 100억 개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이 인류가 지금 80억 명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보다 많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격은 많이 내려가서 2만에서 2만 5천 달러 얘기를 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의 로봇이 100억 개가 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엔비디아의 프로세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200만 개의 100억 개다. 그러면은 이게 이경원의 매출을 나중에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2040년까지 얘기니까 지금 그냥 상상의 수준이지만 로봇의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업에 대해서 보려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202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기간 조정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AI의 상대적인 부각, 하드웨어 AI가 먼저 앞서가고 소프트웨어 AI가 두 번째로 오르고 다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상대적인 소프트웨어의 부각도 있었지만 이 본업에는 우려가 몇 가지 있었어요. 이 블랙웰이 사실 차세대 제품인데 수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생산 차질이 계속 있었어요. 수요가 적어서 안 팔릴 거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바틀렉이 생기고 무슨 이유로 생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생산이 늦어지면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몇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률 피크아웃도 있었어요.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GP 마진이 이미 70%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게 70% 초반만 돼도 이익률은 내려간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물론 매출이 훨씬 커지면 곱하기 하면 이익은 훨씬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 률도 많이 보거든요. 주식에서는 이익률이 내려 피크아웃하는 거를 뭐 주가 하락의 신호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 피크아웃도 좀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많이 다룬 부분인데 에이직 칩, 그러니까 맞춤형 칩들, 브로드컴, 마벨 이런 데서 만드는 맞춤형 칩, 빅테크들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맞춤형 칩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 칩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엔비디아 그럼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분법의 논리가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소개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이제 본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가도 좀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이 밸류에이션도 좀 내려가고 하니까 이제 반박 논리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아마존의 자체 칩 출시, 브로드컴, 마벨 이거 리뷰하고 저희 편입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자체 칩이 감소하면서 엔비디아가 수요 감소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비싼 칩만 있다면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시장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범용 GPU에 맞춤형 칩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붙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비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800억 달러로 비용 지출을 늘리면서 이게 실제로 좀 검증이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800억 달러 나왔을 때 미국에서 놀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한 500억 달러 정도였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500억 달러도 굉장히 높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장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고요. 이 빅테크들의 습성상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치고 나가면 다른 회사들도 AI 데이터 센터의 비용 지출, 즉 엔비디아의 매출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늘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 파이가 커지는 그림에서 맞춤형 칩들과 엔비디아의 칩이 같이 커지는 이 그림이 2025년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는 저희 막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고 개발자들이 이걸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이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이직 칩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하고 있는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없고 또 추론을 에이직 칩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추론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에서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이 추론의 엔비디아 칩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이 같이 성장하는 구문이 될 거다. 그 수준이 2024년에 1,100억 달러여서 올해는 2,000억 달러. 이 부문만 보면 거의 뭐 90%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성장률이 나옵니다. 올해 빅테크들의 성장률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이 중간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지금 추정되는 성장률은 연초에 볼 땐 높지 않아요. 작년보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해도 총 전사 매출로 52% 이렇게 크게 성장률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빅테크가 올해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려가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려가 먼저 부각되면서 좀 쉬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연초가 돼서 올해 성장을 뭐가 많이 할까? 이렇게 열어봤더니 역시 엔비디아가 또 성장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부각될 이제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반기 내내 주가가 쉬우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도 수십 프로, 100%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6개월을 주가가 쉬었으면 밸류에이션이 크게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포워드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보잖아요. 앞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앞이 12개월로 포워드를 봅니다. 지금부터 1년 후에 얼마를 벌까 대비 주가를 봐요. 그렇게 보면은 6개월이 지났다는 건 그 1년을 롤링하는 게 거의 반은 또 앞으로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중반이다 그렇다면 25년을 볼 텐데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럼 26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12개월 포워드가 지금 얼마나 내려갔냐? 지금 30배로 내려갔어요. 근데 12개월 포워드는 사실은 올해죠. 이제는 지금 12개월 다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30배 수준 내려갔어요. 24년 7월 말을 보시면 45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24년 7월 말부터 쉰 거는 사실 좀 비싼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엔비디아도 포워드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일정한 밴드가 있었어요. 높낮이가 있지만 지금은 그 중단보다 좀 낮게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PEG라는 거 아시죠? PEG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PEG는 PER을 G, 그러니까 그로스로 나눈 거예요. 매우 쉬운 겁니다. 그랬는데 그 PEG를 보시면 PER이 30이고요. 그로스가 30%면요. 그냥 1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엔비디아는 PER이 3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스가 50%가 넘는다 그랬죠. 그럼 나누기 하면요. 1이 안 되죠. 0.6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사실 PER이 30배 넘는 사람 미국에 많은데 S&P 500의 평균적 PER이 뭐 20에서 25배예요. 그러니까 30배 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1년에 30%씩 그로스하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PEG가 뭐 2배씩 됩니다, 보통. 근데 이 회사만 PEG가 0.6이에요. 이게 아무리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쟁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도 이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적이고, 뭐 매출 성장을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뭐 중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일즈 그로스가 작년에 세일즈 매출이에요. 매출 성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성장주는 이익보다 매출이 훨씬 중요해요. 매출이 작년에 뭐 112% 늘었다고 돼 있는데 올해가 또 51% 추정돼 있어요.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의 큰 매출액에서 2배가 늘어서 다시 50% 늘린다? 그러면 뭐 3배가 넘게 늘어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정되고 있는 훌륭한 회사죠.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하나 보자면 2년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좋게 보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이 애널리스트 레코멘데이션 보시면 바이와 스트롱 바이밖에 없습니다. 홀드가 조금 있고요. 뭐 셀이 거의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이런 회사들은 아직 컨트레리한 영역이 있어요.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도권 애널리스트를 보시면은 목표가가 지금 주가를 넘는 게 많지 않아요. 팔란티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아직 그들이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인정했어요. 역발상에 막 엄청난 그런 거는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밸류에이션까지 좀 살펴봤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엔비디아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24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빨리 성장해서 감속 성장에 우려가 있었고, 맞춤형 칩들에 대해서 또 뭐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 성장 감속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랬으나 지금 이 회사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미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높여왔고요. 피지컬 AI, 즉 로봇이라는 대단한 성장 아이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7개월, 6개월 동안 주식이 쉬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또 내려왔잖아요. 이렇다면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갑자기 부각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HBM 매출이 12월 들어 보니까 픽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뭐 국장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의 이제 가시성이 지금 보이고 있구나, 성장 가시성이 다시 보이고 있구나, 이것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로봇 등 AI의 다음 미래, 피지컬 AI 미래를 그려주신다면 젠슨왕 CEO가 그려주겠죠? 그렇다면 다시 엔비디아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CES 뉴스도 열심히 보시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같이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요. 이번에 질문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손에 잡히는 AI 데이터 센터, 뭐 마소고, 에마존에서 많이 투자하는 이런 손에 잡히는 것에서 이제는 로봇이라는 좀 상상을 해야 되고, 이거 아직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시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엔비디아의 포인트를 이렇게 바꾸는 것, 그리고 저희가 뭐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미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